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라트 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가 큰 폭으로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넷플릭스가 10% 안팎의 폭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펼쳐졌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 폭락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 이상 하락한 15,28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밀렸고요. 오후 가면서 이제 투맥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엔비디아, 넷플릭스를 비롯한 M7 종목들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늘 기술주는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S&P 500 지수도 오늘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88% 하락을 했고요. 4,967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5천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5천 이하에서 마감한 것이 지난 2월 말 이후 이제 거의 2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S&P 500 지수 전일에 이어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상승세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0포인트 가량 오르면서 0.56% 상승한 37,9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64,4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반감기를 앞두고 전일 6만 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던 비트코인은 오늘 뉴욕 시간에서는 대체로 64,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면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지금 S&P 500 지수 이 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제 기술주에서 처참한 하락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1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지금 762달러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밀린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상황인데요. 뚜렷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하는 이런 흐름이 펼쳐지면서 기술주 전반의 투매로 연결됐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 오늘 10% 이상 밀렸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2020년 3월과 지금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엔비디아의 시총은 12배 정도로 이제 불어나 있는 상태고요. 네, 2020년과 비교해서 엔비디아는 지금 뉴욕 증시에서 입지는 거의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제 가장 대장 AI 이슈로 이제 선두를 지키고 있었던 엔비디아.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도 엔비디아만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10%가 넘는 엄청난 이제 폭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역시 2조 달러 선이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엔비디아의 시총이 2천억 달러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한 기업의 시총이 하루에 2천억 달러 이상 증발한 것이 지금 뉴욕 증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엔비디아가 잃은 시총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라든지 퀄컴의 시총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엔비디아 이번 주에 이제 10% 이상 밀렸고요.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왜 이렇게 밀렸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재보복을 한 점, 그리고 채권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점, 뭐 이런 점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계속 이어져 왔던 팩터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봤을 때 이렇게 엔비디아가 10%나 빠질 정도의 충분한 이제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주가 폭락과 다른 주요 반도체주와의 흐름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선후 관계를 좀 파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 올해 들어서 엄청난 AI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550% 이상 폭등하는 엄청난 강세를 보여온 AI 관련 종목이죠. 네,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3% 폭락을 했습니다. 이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회사 측에서 조금 깜짝 발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달 말에 실적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갑작스러운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실적에 대한 예비치를 먼저 발표하는 기업인데요. 예비치를 먼저 발표하지 않고 이제 바로 실적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하겠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우려로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이 점이 전체적인 반도체주를 이제 끌어내리면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명확한 악재 없이 10%나 넘게 밀렸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주식 시장이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이 어쩌면 지금부터 조정의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가장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급락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주요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MD의 주가가 5% 이상 밀렸습니다. 브로드컴도 4.3% 하락을 했고요. 네, 마이크론의 주가도 4.6% 밀렸습니다. 인텔과 퀄컴의 주가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30개 대형 반도체 주식을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4%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올해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내려서면서 오늘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밀리고 필리 반도체 지수도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불길한 예감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 이제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메타가 4% 이상 밀리면서 M7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에서 이 AI 발 랠리가 어쩌면 이제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 AI 랠리 여기까지였나라는 이런 인식 속에 엔비디아와 메타와 같은 이 AI 쪽에서 가장 주목받던 두 종목이 크게 이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외에 아마존이 2.5% 밀렸고요. 테슬라가 2% 가까이 밀렸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도 거의 10% 정도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넷플릭스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넷플릭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이번 회계연도 1분기에 매출이라든지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유료 멤버십 회원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린 이유가 좀 상당히 좀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지금 월가 분석가들은 넷플릭스 주가가 호실적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지금 월가에서 넷플릭스가 물론 이번 분기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 넷플릭스의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 전문가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이 넷플릭스가 어제 발표한 새로운 방침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그간 계속해서 분기별 가입자 수 그리고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주요 실적 지표로 발표를 해왔었는데요. 내년 1분기부터 이걸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발표를 했었던 가입자 수라든지 평균 수익을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혹시 좀 둔화가 예상돼서 이런 것을 발표를 안 하게 되느냐라는 월가의 의구심을 좀 자아냈고요. 뿐만 아니라 금리가 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넷플릭스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키워졌다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월가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넷플릭스가 또다시 이제 사업의 펀더멘털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전했다라고 하고요. 결국 이 밸류에이션과 이 고금리 상황에 이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좀 작용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좀 밀렸는데요. 테슬라 또 개별 악재가 터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버 트럭을 리콜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오늘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 사이버 트럭 차주가 가속 페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가 지난 12일에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했다라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고요. 이번 리콜로 인해서 총 3,800대 가량 되는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리콜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테슬라 시가총액도 5천억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 좀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이번 주 들어서 이제 S&P 500 지수가 5천 선을 하회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50일 이동 평균선도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시기의 총화로 불리는 이 엔비디아마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나섰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 지금 "주식 시장에는 하방 리스크가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식 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큰 이유는 이 거시 경제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매크로 여건에 비하면 아직 높다라는 얘기를 골드만이 꺼내면서 얼마나 지금 월가 전문가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기술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높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빅테크마저도 힘을 써주지 못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어떤 큰 추세의 변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증폭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간밤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을 가했고요. 본토를 이제 직격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중동 확전에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면 오히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월가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시티그룹에서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와중에 이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고 변동성도 큰 상태이고요.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이 중동의 위기가 더 크게 확전이 된다면 연준이 어쩌면 부원투스로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금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 돌아오는 FOMC에서도 매파적인 단서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큰 리스크에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오히려 조금 더 완화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보이고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연준위원회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연 총재인데요. 몬스탄 글스비 여는 총재가 올해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보이는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썼는데요. 연준은 지금 시점에서는 데이터 덕이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냄새를 맡는 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이 해야 될 것은 어떤 신속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more sniffing, 더 이제 냄새를 킁킁 맡고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네. 이제 네 시장이 크게 출렁인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빅테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떠받쳐 주고 이 시장 강세장을 다시 되살려 주기를 이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수요일 날 실적을 보고를 합니다. 목요일에는 두 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이번 한 주간 정말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빅테크 실적이 과연 이런 추락하는 증시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